지은아, 하던 일 다 멈춰봐. 오늘 아침 네이버 뉴스 봤어? 지금 강남 바닥이 아주 난리가 났어. 듣자하니 유럽, 그 시어머니같이 까다로운 EU가 방금 파이에 고개를 끄덕였대. 진짜야? 진짜면 나 당장 집에 가서 낡은 현대차 팔고 파이 매집하러 올인하러 간다. 마포구 아파트 살 인생 역전 기회가 바로 여기 있었네? 빨리 확인 좀 해줘. 민호 오빠, 제발 좀 앉아서 숨 좀 고르세요. 오빠가 그렇게 빨리빨리만 찾으니까 시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빠가 읽은 뉴스는 정확히 말하면 유럽연합의 최신 미카 2.0 법안 초안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동네 카페 아저씨들이 떠드는 것처럼 단순하게 EU가 파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무시무시한 얘기라고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니면 달콤한 말만 듣다가 고점에 물리실래요? 그럼 대놓고 말해봐. 왜 자꾸 빙빙 돌려 말해? 작년에 미카 1.0 때문에 거래소들 몇 개가 파산했는데 이번엔 또 2.0이야? 중요한 건 그게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파이로 인삼 사고 김치 사고 파리 가는 비행기표 살 수 있는 거냐고.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미카 2.0 초안에는 충격적인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신원증명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합법화하자고 제안했어요. 잘 들으세요. 비트코인처럼 전기 잡아먹는 작업증명도 아니고 이더리움 같은 지분증명도 아닌 바로 신원증명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파이 네트워크처럼 KYC, 신원인증을 마친 실사용자 데이터를 1억 명 넘게 보유한 코인이 또 있나요? 네 말은 EU가 파이의 그 골치 아픈 KYC를 좋아한다는 거야? 2023년, 2024년 기억나네. 신청서가 1년 넘게 계류됐다고 사람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 애물단지가 이제 와서 순금이 됐다고? 정확해요. 오빠가 애물단지라고 부르던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1등석 통행권이 된 거예요. EU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익명지갑을 통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이에요.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없으니 무서워하죠. 하지만 파이는요? 모든 계정이 여권을 가지고 얼굴이 있는 실제 사람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신원 인프라예요. 미카 2.0이 통과되면 그들 눈에 파이는 더 이상 가상화폐가 아니라 합법적 표준 디지털 결제 수단이 되는 거죠. 2026년에 가상과 합법적 표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잠깐만, 머리가 좀 띵한데,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에 폰 카메라 앞에서 입 닫고 웃으면서 힘들게 얼굴 스캔한 덕분에 이제 내 파이 주머니가 유럽 의원들 눈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 있어졌다는 거야?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소설 같은데? 소설 아니에요. 현실을 좀 보세요, 민호 오빠. 2026년인 지금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은 AI 딥페이크 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들은 이세아미 보시 아니라 진짜 피와 살이 있는 민호 씨다라고 인증해 줄 곳이 필요해요. 파이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정확히 그걸 제공하는 거고요. 오빠가 파이 열쇠를 써서 프랑스에서 서울로 물건을 살 때 디지털 세관은 오빠 서류를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오빠 파이 지갑이 이미 오빠가 누구인지 증명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3자 앱들이 파이 메인넷 위에서 미친 듯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들은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KYC라는 이름의 철근 콘크리트 위에 짓는 거라고요. 아, 신원인증 얼굴 스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며칠 전에 파이 브라우저 지갑에 있는 내 KYC 사진 다시 봤는데 깜짝 놀랐어. 무슨 지명수배범인 줄 알았다니까. 눈은 풀려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근데 니콜라스 형님 AI가 그걸 승인해준 게 용하다, 용해. 농담도 참. 하지만 오빠가 불평하던 그 엄격함이 바로 오빠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타이의 가치는 오빠가 31만 4,159달러를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합법성,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요. 미카 2.0이 신원증명에 청신호를 켰고 파이는 이 분야의 왕이죠. 결과가 뭐겠어요? 유럽의 국경 간 결제 게이트웨이들은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대중 고객을 상대하려면 파이를 통합할 수밖에 없게 돼요. 파이가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법이 파이 모델에 맞춰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네 분석을 들으니 좀 솔깃하긴 하네. 그러니까 파이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다른 코인들처럼 벽에 머리 박는 대신 울타리를 먼저 치고 세상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어쩐지 몇 년 전에 오픈 메인넷 빨리 안 열고 똥꼬집 뿌리더라니 알고 보니 다 큰 그림이었구나.
하지만 지은아, 법은 법이고 난 여전히 좀 막연해. 앱은 많다지만 죄다 축구 결과 예측이나 가상 고양이 키우기 같은 쓸데없는 것들 뿐이잖아. 네 말대로 파이가 인프라라는 걸 증명할 돈 되고 쌀 되는 게 있어? 아니면 또 희망 고문이야? 아주 전곡을 찌르시네요. 희망 고문인지 진짜 떡인지는 먹어봐야 알죠. 하지만 2026년의 파이는 굳이 먹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린 이미 그 덕에 살고 있으니까요. 가상 고양이 키우기 앱을 무시하셨죠? 좋아요. 제가 파이 메인넷 지하에서 오빠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진짜 괴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앱들은 코어팀이 우유를 떠먹여주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사냥을 하고 있어요. 민호 오빠, 손에 든 그 삼성 휴대폰 좀 보세요. 오빠는 그걸 그냥 전화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하나의 인프라예요. 그게 있어서 카카오톡도 돌리고 네이버 지도도 쓰고 쿠팡도 쓰는 거잖아요. 2026년의 파이 네트워크가 정확히 그런 거예요. 파이를 단순히 번개 버튼 누르러 들어가는 보라색 앱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90년대 트로트 음악처럼 너무 올드해요. 파이는 이제 경제 운영 체제예요. 도로와 다리, 그리고 규칙, KYC를 제공해서 수천 개의 다른 기업들이 그 위에 집을 짓게 해주는 거라고요. 거참 비유 한번 거창하네. 나랑 서울 파이 사랑의 친구들한테 파이는 여전히 그냥 숫자 세는 앱이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도 하기 전에 번개 버튼 누르는 게 일상이라고. 손에 익어서 그렇지 인프라라니 너무 먼 얘기 같아. 그게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게 해주냐? 그게 문제지. 바로 그 오빠의 번개 버튼 누르는 습관이 이 인프라가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오빠는 단순히 출석 체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빠, 솔직히 물어볼게요. 기술을 믿어서 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돈 몇 푼 놓칠까봐 누르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물어봅시다.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A팀, 무지성 클릭파. 그냥 버튼만 누르고 다시 잔다. 세상 일 관심 없다. B팀, 탐험가파. 누르고 나서 생태계 앱에 뭐 살 거 없나 기웃거린다. 댓글로 A 또는 B를 적어주세요. 새벽 3시에 알람 맞춰놓고 번개 누르시는 분 계시면 구독 버튼도 같이 눌러주세요.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거든요. 당연히 A팀이 압도적으로 많지. 누가 한가하게 그걸 다 보고 있어.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자. 네가 파이가 인프라라는데 그럼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도대체 뭐야? 무슨 웹 3.0이니 뭐니 하는데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들어가면 로딩도 거북이처럼 느리더만. 느린 건 2024년 얘기죠. 지금은 2026년이에요. 샤딩 기술이랑 한국의 슈퍼 노드들 덕분에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이 인프라 덕분에 네이티브 앱들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엔 택시 호출 앱 하나 만들려면 서버 빌리고 보안팀 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 연동하느라 돈이 엄청 깨졌죠. 근데 지금은요? 코드만 짜서 파이 네트워크에 올리면 돼요. 서버? 블록체인이 해결해줘요. 결제? 파이로 해요. 수수료 0.01 파이, 속도는 빛의 속도죠. 고객? 이미 KYC 마친 1억 명이 대기 중이에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파이는 앱이 아니라 사람들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인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개발자놈들이 눈치가 빨라서 명당 찾아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난 여전히 의심스러워. 빌딩 짓는다 쳐. 근데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혹시 유령 도시 되는 거 아니야? 난 실제 예시가 필요해. 이론만 떠들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쓰고 있는 파이 앱이 있긴 한 거야? 아니면 지구 반대편 서양 애들만 쓰는 거야? 현실적인 걸 원하세요? 좋아요. 파이고라는 앱 아세요? 지금 부산이랑 인천에서 난리 났잖아요. 파이 메인넷에서 100% 돌아가는 승차 공유 앱, 라이드 쉐어링 앱이에요. 차이점이 뭐냐고요? 운전기사한테서 수수료 20, 30%씩 떼어가는 중개업자 사장님이 없다는 거예요. 민호 오빠가 차가 있으면 기사로 등록해요. 제가 출근할 때 오빠 차를 불러요. 제가 강남에서 홍대까지 5파일을 오빠한테 줘요. 그 돈은 중간에 누가 가로채지 않고 오빠 지갑으로 바로 꽂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빠는 그 5파이로 뭘 하냐? 전기차 충전소 가서 충전해요. 거기도 파이를 받거든요. 이게 바로 닫힌 경제 순환골이에요. 강남에서 홍대까지 5파이? 너 가격 개념 상실했냐? 너무 비싸잖아. 지금 5파이면 재산이야, 재산. 동호회에서 외치는 G12, 글로벌 합의 가치대로라면 5파이로 택시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차를 한 대 뽑겠다.
아, 가격 얘기 나오니까 또 열받네. 누구는 1파이에 314달러, 누구는 314만 4천 달러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주 뒤죽박죽이야. 그럼 네 생각에 그 파이고 앱이 진짜 돌아간다면 택시비로 몇 파이가 적당한 것 같아? 가치는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민호 오빠. 급하면 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격 차이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건 이해해요. 안정되기 전까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가격 가지고 싸우면 콩고에 명절 올 때까지 싸워도 끝 안 나요. 그냥 우리 커뮤니티 재판에 맡겨봅시다. 자, 영상 보고 계신 고래, 돌고래, 그리고 피라미 여러분, 내일 당장 오픈 메인넷이 완전히 열린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1파이로 한국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뭡니까? 블랙핑크 콘서트 VIP 티켓, 강남 성형외과 풀페이스 전체 수술권, 아니면 소박하게 초대형 김치찌개 한 냄비? 가장 황당하고 꿈 같은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꿈꾸는데 세금 안 붙잖아요. 어떤 꿈이 좋아요 제일 많이 받는지 보게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난 4번 1파 주고 새 와이프 얻기. 농담이야. 집사람이 들으면 나 쫓겨난다. 근데 지연아, 다시 파이고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 그게 그렇게 알아서 돌아간다면 니콜라스 형님네 코어팀이 더 이상 수혈 안 해줘도 된다는 거야? 즉 파이 네트워크가 젖을 뗐다는 거야? 정확해요. 젖을 뗐다는 표현 아주 좋네요. 앱이 메인넷에 올라가서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고 스스로 유저를 모을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이에요. 코어팀은 헌법, 프로토콜을 수호하는 역할만 하고 경제는 시민, 앱과 유저들이 알아서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빠가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파이는 유령 프로젝트다라는 퍼드, 즉 공포 조작 루머를 박살내는 증거예요. 어떤 유령이 수천 명의 운전기사와 상점들을 먹여 살리고 수백만 건의 거래를 일으켜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민호 오빠. 온체인 증거 보여드릴까요? 알았어. 말은 잘하네. 근데 난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숫자만 믿어. 네가 파이는 유령이 아니라는데 내 직업은 1년째 꼼짝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파이를 유령 체인, 고스트 체인이라고 불러. 데이터도 가짜, 유저도 가짜, 노드도 가짜라고. 네가 그 악성 루머, 퍼드 반박할 증거 있어? 또 2019년 백서나 읽어줄 거면 관둬? 2026년에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원하세요? 보여드리죠. 여기 화면 보세요. 이게 실시간 파이 블록 탐색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미친 듯이 깜빡거리는 초록색 점들 보이세요? 특히 여기 한반도에서 불타오르는 빛들이요. 이게 바로 노드예요. 현재 한국에서만 24시간 돌아가는 활성 노드가 45,000개가 넘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노드 수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숫자라고요. 뭐? 컴퓨터 45,000대가 몰래 돌아가고 있다고? 왜 그렇게 많아? 난 PC방 사장님들 다 망해서 문 닫은 줄 알았는데. PC방이 아니라 각 가정집 개인 컴퓨터들이에요. 이 엄청난 탈중앙화 덕분에 파이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강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유령 체인에서는 매일 1,500만 건의 온체인 거래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보세요. 서울에서 커피 사 묻는 파이 전송, 부산에서 호텔 결제하는 전송, 방금 말한 파이고 택시비 전송, 모든 게 장부에 투명하게 찍혀요. 이걸 가짜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눈이 멀거나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거참, 거래 1,500만 건이라니 대단하긴 하네. 근데 지연아, 거래가 그렇게 많은데 왜 가격은 달나라로 안 가고 제자리야? 잡코인들은 거래도 별로 없는데 가격이 수직 상승하더만. 파이는 노드가 너무 많아서 엉덩이가 무거워서 못 가는 거야? 오빠 또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네요. 노드가 많은 건 네트워크가 튼튼하다는 거지 가격이 무거운 거랑 상관없어요. 가격 문제 다음 파트에서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오빠의 가치관이 밈코인들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저것도 설구지작이네. 내가 한마디 하자면 이 김칫국에서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 중에 떡상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파이오니어들 다 파이 하나로 강남 아파트 사는 꿈 꾼다고. 근데 현실은 파이는 지지부진해. 개구리, 원숭이 그려진 코인들은 100배, 1000배 가는데 말이야. 파이는 왜 시세조정팀 고용해서 가격 좀 뻥 안 튀겨줘? 코어팀이 짠돌이라 그래? 진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파이가 페페나 도지처럼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룻밤 펌핑했다가 뒤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한 달 뒤에 가치 99% 폭락해서 휴지 조각되는 거? 그건 도박이지 화폐가 아니에요. 파이의 가치는 가격 띄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파이의 가치는 화폐 유통 속도에서 와요. 상상해 보세요. 저
오빠가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1파일을 줘요. 사장님은 납품업자한테 그 1파일을 줘요. 직원은 월급으로 그 1파일을 줘요. 직원은 다시 오빠한테 와서 물건을 사며 그 1파일을 써요. 1파이 하나가 10명의 손을 거치며 진짜 물건과 교환될 때 그 내재 가치는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론은 기가 막히네. 근데 내가 1파이 들고 은행 가서 원화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주잖아. 비트코인은 바로 팔리는데. 그럼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네가 말한 그 유통 속도가 무슨 소용이야? 그건 과거 얘기라니까요. 2026년인 지금 미카 2.0랑 한국 규제가 풀리면서 오빠는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대형 쇼핑몰들이 파이 결제창을 달았어요. 공공요금도 시범적으로 파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파이로 먹고 입고 자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종이 쪼가리 원화로 바꿔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금고에 넣어두는 거고 파이는 디지털 현금이라 매일 쓰는 거예요. 금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오빠가 매일 쓰는 돈의 가치는 안정적이어야죠. 파이가 오늘 100달러였다가 내일 1달러 되면 누가 그걸로 콩국수 가격을 매기겠어요. 파이는 하룻밤 벼락부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부를 소유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네트워크를 소유한다. 말은 사장님처럼 멋있네. 그러니까 내가 복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시스템에 주식을 쥐고 있다는 거지. 근데 말이야, 다 좋은데 파이 쥐고 있다가 요새 사기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제 내 아는 형님도 무슨 딥페이크인가 뭔가에 당해서 지갑 털렸대. 가치는 아직 맛도 못 봤는데 털리는 거 순식간이네. 맞아요. 파이가 진짜 돈이 되면 해커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되죠. 2026년의 해커들은 옛날처럼 어설픈 링크나 보내지 않아요. AI를 써서 니콜라스 박사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오빠를 속인다고요. 다음 파트에서 이 수법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잘 안 들으면 나중에 다 털리고 나서 저 원망하지 마세요. 지은아, 사기 얘기 나오니까 소름 돋는다. 어제 마포 사는 내 친구 놈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 카카오톡으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한테 영상통화가 왔다는 거야. 영상 속에서 니콜라스가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어 자막이 뜨더래. 7주년 기념으로 파이를 2배로 불려주는 이벤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라고. 내 친구는 니콜라스 얼굴이 똑같이 움직이고 목소리도 똑같으니까 철석같이 믿었지. 그래서 그 가짜 니콜라스가 준 지갑으로 5천 파이를 보냈대. 결과는 5분 뒤에 지갑 잠고 영원. 2020년부터 채굴한 거 싹 다 날라갔어. 2020년 사기꾼 놈들 왜 이렇게 독하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민호 오빠, 친구분께는 유감이지만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분은 실시간 AI 딥페이크, 리얼타임 딥페이크의 희생양이에요. 2026년 해커들은 스팸 문자 안 보내요. AI로 코어팀 누구의 얼굴과 목소리든 만들어내요. 그들은 딱 2가지를 노려요. 1. 탐욕. 자산을 2배로 불려준다. 2. 무지. 블록체인의 본질을 모른다. 니콜라스 박사 등 코어팀 누구든 절대, 네버, 개인적으로 오빠한테 문자하거나 전화해서 파이 달라고 안 해요. 파이 지갑 구조는 비수탁이에요. 즉, 오빠가 24개 비밀 구절, 패스프레이즈를 잃어버리거나 제 손으로 파일을 보내버리면 하느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되찾아요. 그럼 죽으면 끝이야. 고소도 못하고 사이버 수사대 신고도 못해? 2026년이나 됐는데 법이 사용자를 못 지켜줘? 그럼 파이가 암시장이랑 다를 게 뭐야? 블록체인은 코드가 곧 법인 세상이에요. 오빠가 거래를 승인하는 순간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명령이 돼요. 경찰이 운 좋게 사기꾼을 잡을 순 있겠지만 그 파이는 이미 수천 개의 지갑으로 쪼개져서 세탁됐거나 물건으로 바뀐 뒤일걸요? 파이가 암시장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오빠가 현금 다발을 손에 들고 도둑한테 대문을 열어준 게 문제예요. 코어팀 탓하지 마세요. AI 매트릭스 앞에서 너무 순진했던 자신을 탓해야죠. 네 말 들으니까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그럼 이제 어떡해? 무서워서 폰 붙들고 거래도 못하겠네. 네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부적 같은 것 좀 줘봐. 내가 파이로 인삼도 사고 고기도 사 먹으면서 해킹 안 당하고 안전하게 쓰는 비법 없어? 부적 같은 건 필요 없고요. 딱 이 3불 1행 수칙만 지키세요. 민호 오빠, 지금 당장 받아 적거나 뇌에 스크린샷 찍으세요. 1. 노. 절대 입력 금지.
파이 브라우저 공식 지갑 말고는 그 어디에도 24개 구절을 입력하지 마세요. 구글 폼, 낯선 웹사이트, 문자로 온 링크 다 안 됩니다. 오직 wallet.pi 주소에서만 입력하세요. 2. NO. 메인 지갑 연결 금지. 잡다한 앱에 메인 지갑 쓰지 마세요. 이건 계란 나누기 전술이에요. 본 지갑 콜드 월렛. 전 재산의 90% 보관. 철저히 잠그고 비밀 구절은 은행 금고나 땅속 진짜로 묻어주세요. 절대 평소에 꺼내지 마세요. 부지갑 핫 월렛. 새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용돈으로 50에서 100파이만 넣어두세요. 밥 먹고 놀고 게임에 연결할 때는 이것만 쓰세요. 털려봤자 푼돈이죠. 3. NO. 공짜 에어드랍 믿지 말기. 누가 한 개 보내면 2개 준다. 월 수익 50%. 이런 소리 하면 100% 사기입니다. 파이는 돈이에요. 아무도 오빠한테 공짜로 안 줘요. 4. 예스. 2단계 인증. 페이스북, 이메일, 파이 로그인용 전화번호에 2단계 인증을 꼭 거세요. 페이스북 털리면 해커가 오빠 최고랩 권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와, 그 부지갑, 세컨드 지갑 아이디어 기가 막히네. 똑똑하다. 그러니까 내 파이 재벌 본전은 금고에 모셔두고 새로 나온 앱들이랑 놀 때는 새 지갑 파서 조금만 옮겨서 쓰라는 거지? 털려도 지갑 잃어버리는 셈 치고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지윤아, 넌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다. 너 아니었으면 나도 언젠가 가짜 니콜라스한테 홀려서 다 털릴 뻔했어.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이 웹 3.0 시대의 경제적 자유는 자기 책임과 세트 메뉴예요. 오빠가 나 자신이 곧 은행이 되고 싶다면 진짜 은행장처럼 금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그때 가면 외양간은 삐까뻔쩍한데 소는 이미 옆집에서 불고기 되어 있을 테니까요. 네 말 들으니까 귀가 뻥 뚫리는 기분이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내가 파란색, 저란색 차트만 쳐다보더라 이런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네. 어쩐지 서양 애들이 파이를 무섭게 모으더라니. 걔네들은 나 같은 단타쟁이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이 마켓에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긴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2019년 그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기약 없는 KYC 기다림도 견디고 파이 맹신도, 약쟁이, 드라는 조롱도 다 참아냈죠. 하지만 2026년인 지금 법이 열리고 인프라가 깔리고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콤한 열매는 가장 뚝심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민호 오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이의 가치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 메인넷의 더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형님 누님들 파이 지갑 꽉 움켜쥐고 계세요.